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고흥의 한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철새 도래지를 소독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고흥의 한 오리 농장. 흰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굴착기는 사료 포대를 들어 땅에 묻습니다. 이 농장에서 지난 3일 오리 폐사가 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습니다.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2만 2천여 마리는 절차에 따라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야생 조류가 아닌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해당 농장은 고흥만 주변에 자리해 철새 이동이 잦은 곳으로 도로 등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흥군과 전라남도, 정부는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출입 통제 등 초동 대응에 나섰고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소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철새도래지 고흥만하고 해창만을 지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살수차 보내가지고 오늘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전체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사를 오갈 때 전용 장화를 신고 소독을 꼼꼼히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에 따르면 순천시가 갑과 을로 분고되고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됩니다. 또 단일 선거구로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수시의 경우 기존 2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대신 경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흥 지역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친환경 새우 양식 클러스터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고흥군 점안면에 들어설 강산지구 친환경 새우 양식 클러스터는 양식장과 종묘장, 사료공장, 유통, 교육시설 등을 갖춘 종묘에서 출하까지 원스톱 양식 시스템으로 어업법인과 민간 투자자가 1,000억 원을 투자해 15만 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고흥 지역에서는 현재 도덕면 가야리 2만 5천 평 규모의 80억 원의 규모의 민간 투자로 친환경 새우 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돼 19개의 귀어가가 입주해 양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새로운 단속 장비가 여수에 도입됐습니다. 기존 전방 단속 카메라에 뒤쪽에서도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 추가됐는데요. 그동안 단속이 불가능했던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아파트와 식당이 밀집한 여수의 한 삼거리입니다. 좌회전 차가 지나가자마자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보행자를 지나칩니다. 기사님들 빨리 오려고 여기서 이제 그냥 불법. 신호만 지나면 확 가고 그러잖아요.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18,000여 건. 직전해보다 11%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5% 이상 늘었습니다. 속도 위반율도 이륜차가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수경찰이 처음으로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지점 등 여수 시내 4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뒤 번호판을 연속 촬영한 뒤 추적하며
속도와 신호 위반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하면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단속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앞에 있다 보니까 거기만 멈췄다가 지나가면 과속해본다 이거죠. 미리 단속도 하고 후면 지나가는 것도 단속도 하게끔. 여수경찰은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후면 단속 카메라 효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노조가 설치한 청산의 시위 천막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공공연대 노조 순천만 국가정원지회가 고용 승계 등을 주장하며 청사부지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위 천막 시설물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전격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습니다. 시는 이번 행정 대집행이 청사 내 공용부지가 1년 이상 무단 점용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해왔으며 이달 착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계획에 포함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더 이상 방치하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사라실 예술촌과 와인동굴을 연계한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달부터 내년 8월까지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라실 예술촌에서 와인동굴에 이르는 폐철도 관광 명소화와 와인동굴 진입도로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관광 명소화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결과에 따라 오는 2025년 말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 1.6km의 폐선 부지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 선체는 고화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영구 보존될 계획입니다. 선체 이동과 활용 방안 등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일부 반발도 나왔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첫 주민 설명회. 지난해 1월부터 시작했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선체 자체는 상징물로 조성해 선체가 지니고 있는 참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선체 주변으로는 생명공원과 안전체험관, 전시를 위한 기억관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난 예방 교육을 담당하도록 세월호 선체 처리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현재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1.9km가량 떨어진 고하도 인근. 선체 파손 등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할 당시 쓰였던 모듈 트랜스포터로 이동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근 해상 케이블카 등과 연계해 세월호 생명기억관에 학생 등 38만 명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발표됐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고하도의 일부 주민들은 선체 거치 자체에 반대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무시하고 세월호를 고하도에 거치한다면 주민 전체 결사 반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목포시민 여론조사에서 고하도 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4%로 나온 만큼 장소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 실시 설계 등을 거친 뒤 실제 선체가 고하도로 이동하는 시점은 오는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칭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은 오는 2030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 송광사 조계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서가 송광사에 전달됐습니다. 순천시는 송광사로 들어서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인 조계문에 대한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서를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사 조계문은 사찰과 공간 구분을 하는 일주문 건축의 보편적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어 역사 학술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소규모 사회 기반 시설인 마을 안길과 농로 신설은 물론 마을 회관 신축 등 1,126건의 지역 개발 사업에 27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내년도 본 예산으로 총 556건의 지역 개발 사업에 163억여 원을 편성했으며 각종 주민 편익시설 보수 사업과 소규모 사회 기반 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한 50대 유명 강사가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고 알려 젊은 층 치매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은 뇌질환이자 완벽한 치료법도 없는 치매.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취재를 해봤더니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화순 능주면에서 홀로 거주하는 80대 박모 씨. 지난 10월 1차 치매 검사 결과 치매 가능성이 있는 인지저하 판정이 나왔습니다. 2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2달째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치매 검사는 왜 더 안 받으세요? 아직까지 별것 없어요. 치매. 아직 치매 아니시라고? 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잊어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치매다고 생각은 거의 안 하십니다. 절대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살피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할수록 경로당까지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이럴 경우 지인들이 노인이 치매에 걸렸는지 알아차리기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치매 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는 3단계인데 검사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치매 의심자로 판정된 10명 중 7명만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매로 판정된 3단계 검사 대상자 약 10명 중 8명만이 최종 검사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종 검사는 예약 후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병원도 자녀도 멀리 있는 농촌 노인에겐 문턱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초기 대응이 느리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뇌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있을 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지 지연되는 속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죠. 65살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비율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같은 대도시보다 농촌 마을이 많은 일선 시도에서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남은 치매 환자 추정 비율이 12%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신선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광주와 전남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는 113.0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가 상승했습니다. 전남 역시 113.47로 지난해에 비해 3.4%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오이와 풋고추 등 신선식품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가 9%, 전남이 12% 이상 상승해 오름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와 고흥, 완도 경계해역을 중심으로 불법 김 양식시설을 강제 철거합니다. 여수시는 주로 새벽이나 야간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 불법 김 양식시설이 설치되고 있다며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